지난 목요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 다주택자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크게 늘린다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말 동안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세 부담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 인상폭이 상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관건은 다주택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주택을 과연 내놓을 것이냐인데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굉장히 혼란에 빠졌는데요. 생각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세 중과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취득세도 올림으로써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모든 세금을 다 올리는 이제 굉장히 강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좀 내놓고 실수요자들이 그 매물을 사줌으로써 정상적인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이제 그런 목적인 것 같았는데 현실은 조금 복잡합니다. 왜 복잡하냐면 저는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출구 전략이 좀 부족했다. 왜냐하면 정부 대책을 보면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 팔면 시행유예를 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에. 근데 시행유예라는 게 지금 또 중과세가 적용되고는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같으면 10%포인트 중과세가 돼서 최고 52%까지 되고요. 3주택 이상은 62%까지 되는데 내년 6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10이 더해져서 2주택자들은 62%, 3주택자들은 72%가 되는데 다주택자들,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60%나 70%나 어차피 중과세는 비슷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기본 세율을 해줬더라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중과가 아닌 기본 세율을 해줬더라면 생각보다 많은 매물이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요.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오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팔겠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뮬레이션을 해서 가지고 가야 될까, 증여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팔겠다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그 배경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죠. 임대사업자 일단 많이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버틸 만하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양도세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인상되는 거는 내년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는 이제 저도 오늘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아직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에 나오는 고지서는 아직 인상되기 전 고지서를 받아보고요. 내년 12월이면 후내년이면 또 대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내년 12월이면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고 일단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좀 버텨보자 이런 심리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바라는 대로 매물을 팔아야겠다 이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어떤 그 출구가 부족한 부분 더불어서 사실은 그 얻는 이득이 종부세 부담보다는 더 클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또 있기 일단 때문이기도 버텨보자. 하겠죠. 이게 60% 너무 과하거든요. 60%.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의 양도 차익을 남겼는데 세금으로 6억, 7억을 낸다는 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 세율을 했으면 한 40% 정도니까 그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많이 벌면 40% 내는 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익숙해졌는데 60%, 70%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두고 보자, 지켜보자라는 그런 추세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회로를 찾는 경우 바로 증여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찾아보니까 증여가 늘어났던 게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때도 종부세를 인상했는데 그 전보다 1,000여 건에서 1,400여 건, 400여 건이 더 늘어났고요. 12월 2019년 작년에 있었죠. 12, 16 대책 때도 종부세를 이때보다 더 올렸습니다만 역시 증여 또한 늘어났습니다. 1,300여 건에서 1,600여 건으로 300여 건 넘게 늘어났는데 그래서 정부는 지금 증여 관련 대책을 추가할 것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장님께 증여 관련 내용을 문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았고요. 정부가 종부세를 강화할수록 이제 시장은 살아남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거든요. 가만 앉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내기에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왜 투자를 하나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녀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자녀. 결국에는 내 집 마련을 못하는 자녀, 내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혜택,
물려줘야 된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한데 그게 이제 결합이 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돼서 어차피 가지고 가기 힘들다면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을 바에는 네. 어차피 줄 거 내 자녀한테 그냥 증여세 내더라도 주겠다. 양도세 낼 바에는 국가에 줄 바에는 자녀한테 주겠다는 게 굉장히 강하고요.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정부에서 또 규제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겠죠. 양도세 중과세를 내는 게 유리하냐? 네. 증여세를 내더라도 자녀한테 주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하는데 중과세 내는 것보다는 자녀한테 주는 게 일단은 유리하거든요. 지금까지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뭐 취득세율을 12%까지 증여 취득세도 올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대응이 나와 봐야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와서 증여까지 막힌다면 또 다른 방법, 뭐 전세를 주고 지방을 간다든지 전세를 월세로 돌려버려서 월세를 받아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든지 네. 또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이 대책이 작동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종부세 인상의 핵심을 두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뿐만이 아니라 1주택자마저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대책을 보면 이제 세율을 올라가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정부 대책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구조를 보면 공시가격이 있고요. 네. 공시가격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좀 낮춰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최근을 보면 공시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원래 80%였는데 2022년까지 100% 올리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90%가 되겠죠. 내년은 95% 계속 올리는데 세율까지 올리니까 1주택자들도 그 부담을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약간 억울한 부분이 강남에 1주택을 가진 분들은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시가가 뭐 한 30억짜리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외곽 지역에 여러 네. 채를 가진 분들보다 강남에 한 채 가진 분이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가 투기냐라고 본다면 뭐 다른 지역에 5채 가진 분이 강남에 한 채 가진 분보다 과연 뭐 투자를 안 했냐라고 했을 때 약간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뭐 실수요자를 보호해 준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그 실수요자 보호 대책은 조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장기 보유한 분들에 대한 혜택을 그렇군요. 조금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 사실 세금을 올리다 보면 집 없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금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가 돼서 전세값이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전세 대신에 아예 세금을 내기 위해서 월세로 바꾸면서 전세 살이마저 꿈이 된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인데요. 네. 뭐 다주택자가 규제하는 거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충분히 찬성하는 부분이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어느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또 못 가지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주택자들 규제를 해야 되는 거는 맞고 임대사업자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폐지가 됐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양한 전세 물량들을 이제 많이 내놓는 안정적인 나름 긍정의 효과도 있었는데 그거마저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학문적으로도 보유세를 올리면 증가를 분명히 하게 그 체계도 나오고 있고요. 양도세를 올리면 매물 동결 현상, 그러니까 안 팔아버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좋은 아파트, 강남의 한 채는 똘똘한 한 채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정 안 되면 뭐 전세, 월세를 돌려버리든가 최악의 경우는 그냥 안 해버린다. 만약에 임대인이 안 해버리면 전세 매물은 잘 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란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이상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집을 가지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50% 정도 자가가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는 돈이 없어서 전세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굳이 집이 필요 없어. 나가 뭐 수입도 되고 굳이 뭐 전세 살아도 돼. 이런 분들도 제법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까지 다 집을 살 수는 없는 건데 전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전세가 진짜 필요한 분들은 더 고통스러운 상황.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집을 살려고 보니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진퇴양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진 자들보다 오히려 집이 없는 분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간 그 공공의 영역을 민간 전세가 좀 대체했던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좀 눈여겨드릴 대목인 것 같습니다.